너무 마지못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에이씨. 하지마! 피디님들은 요즘 창의 콘텐츠도 하고 스타터 제이 등 운영하면서 이렇게 스타트업과 관련된 지식이 좀 많아졌잖아요? 창업할 생각이 들어요?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뭔가 더 어려운 느낌?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다가 VC, IR 뭐 이런 거 듣고 그런 거 하니까 너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피디님이 생각할 때 치킨집은 쉽나요? 치킨집은 잘 모르겠네요. 자, 질문을 바꿀게요. 치킨집을 창업하는 것과 쇼핑몰을 창업하는 것과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것, 이거 세 개 중에 어떤 게 어려워 보이나요? 스타트업이 어려워 보여요. 그러면 치킨집, 쇼핑몰, 스타트업 중에 어떤 게 제일 위험할 것 같나요? 창업은 실패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 내가 막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진입을 했을 때 어떤 게 제일 위험할 것 같아요? 치킨집? 치킨집이 위험할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제일 많이 될 것 같아요. 피디님. 저는 스타트업? 예진 PD는 확실히 이게 창의의 콘텐츠를 하면서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어. 예진 PD 승! 아니,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어떻게 스타트업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어렵다는 일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조금 더 복합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스타트업이 가장 위험하다는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치킨집이나 쇼핑몰이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해. 이게 위험하다는 거는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리스크는 보통 인풋 대비 아웃풋으로 표현이 되잖아. 하나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치킨집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 치킨집을 차리려면 프랜차이즈 가맹비, 그 다음에 임대비, 필요하다면 권리금, 인테리어비, 이런 것들이 들죠. 배달 전문 치킨집이라고 하더라도 1억 이상 들 거고, 매장이 있어야 되는 경우면 2억 이상이 들고, 서울 지역은 더 들 거고, 그쵸? 그러면 기회비용을 1억이라고 생각을 할게. 근데 1억을 투자해서 나올 수 있는 아웃풋, 그러니까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기대값이 얼마인가요? 이 치킨집이 연매출 100억을 찍을 수 있나요? 안 되죠. 10억은 가능한가요? 10억도 되게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내가 1억을 투입해서 10억이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20% 나온다고 하면 2억이 남고, 그러면 1년 만에 이 투자비를 뽑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겠네. 되게 잘 돼야 돼.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쇼핑몰을 창업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중국에서 물건을 떼와서 이거를 상세 페이지 만들고 마켓 입점하고 해가지고 셀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의 셀러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제품을 가지고 오는 사입비가 일단 들겠죠. 수량에 따라서 단가가 낮아지니까 100개 정도를 산다라고 봅시다. 그럼 100개를 뭘 살까? 마스카라야. 마스카라 한 10,000원 해요? 15,000원, 2만 15,000원. 그러면 2만 원이라고 봅시다. 근데 쇼핑몰이고 셀러면 하나의 품목만 사지 않을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코스메틱과 관련된 마스카라를 샀으면 유사한 상품군 10개만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200만 원짜리 10품목을 사는 거죠. 판매가가 2만 원이고 떼오는 거는 그러면 떼우는 거 얼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5배 가까이 붙어. 5배수를 한다. 그러면 2,000원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편하게 그냥 2,000원짜리를 2만 원에 판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2,000원짜리 마스카라가 근데 효용성 있는 건가? 연필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절충해서 5,000원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5,000원짜리를 100개를 떼었어. 이거를 10품목을 벌려가지고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500만 원. 500만 원의 투자비 들어가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 인건비 들어가죠. 그 다음에 디자이너가 아니라면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내는데 한 품목당 한 20-30만 원씩은 줘야겠죠. 크문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0-30만 원이면 10개 페이지 만든다고 하면 200-300만 원. 대충 여러 가지 재반비 하면 한 돈 1,000만 원 들겠죠. 내가 뭔가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것들을 꾸민다고 했을 때 배너 디자인도 해야 될 거고, 중간중간에 광고도 돌려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 스마트 스토어 딱 만들어 놓는다고 물건 팔리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은 광고 해가지고 이 상위를 띄우는 작업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 다 했을 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기회비용이 들어가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아웃풋 얼마 정도 되나요? 잘 해봤자 아까 예진 PD가 얘기했잖아요. 5배수 친다. 그러면 500만 원짜리를 사입해서 5배수로 판매하면 2,500만 원의 매출이 나겠죠.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하면 돈 1,000만 원 남는 거죠. 이걸 다 팔았을 때. 쇼핑몰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구매된 사람들이 쌓이면 채널의 좋아요 수나 북마크를 한 사람들도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씩 우상향이 될 거야. 판매도를 보면. 그 광고를 돌리지 않아도 내 팬층이 어느 정도 생기면 추가적인 구매가 이후에 일어날 수 있다.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대하는 값이 치킨집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기도 하고 낮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비슷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치킨집보다 투자금은 확실히 조금 낮아 보이죠. 처음부터 막 어마어마하게 막 1억 원어치 사입을 해가지고 할 거 아니라면 인풋은 조금 낮아 보이는데 아웃풋도 기대값이 초반에는 조금 낮아 보인다. 왜냐면 진입장벽이 너무 낮기 때문에 경쟁자도 너무 많다. 자, 스타트업을 따져봅시다. 우리가 창립 콘텐츠 하면서 여태까지 했던 방식 우리의 투잡이 뭐라고 그랬어요? 맨 몸뚱이. 내가 앉아서 제품을 만드는 거야. 쇼핑몰은 중국에서 누군가 만든 제품을 사입을 해서 이거를 배수를 붙여서 판매를 하는 건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자체,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시간, 내 인건비가 투자 비용이라고 했죠. 그러면 내 인건비의 기대값만 낮추고 우리 팀에 대한 인건비 수준만 굴러갈 수 있게끔 팀을 만들 수 있다면 혹은 그냥 나 혼자 할 수 있다면 그러면 투자 비용이 얼마입니까? 0원. 투자 비용이 0원인데 어떤 게 위험하죠? 내 노력을 투자해서 내 시간을 투자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제품을 만드는 데는 비용이 0원이 됐어.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값 얼마나 됩니까? 거의 무한대죠. 그렇게 소프트웨어 창업해서 100억, 200억, 1000억 간 회사들 꽤 많이 있잖아요. 우리 회사도 그렇죠. 처음에 시작했을 때 2명이서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만들고 가능성 보이니까 그때 사람들 붙여서 시작하면서부터 돈 벌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나는 이 회사를 만들 때 내가 생각한 리스크는 얼마였을까? 리스크가 0이었어요. 치킨집, 쇼핑몰, 스타트업 어떤 게 더 위험합니까? 어떤 게 더 안전합니까? 스타트업이 안전하죠. 근데 이 스타트업은 왜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까? 해봐서? 안 해봐서? 근데 치킨집도 안 해보고 쇼핑몰도 안 해봤잖아요. 왜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아까 두 분이 초반에 얘기한 것과 같아.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워서. 어렵기 때문에 위험해 보이는 거야. 그리고 뭔가 막 몇백억으로 뭐 성장을 했다. 그러면 실패할 때도 몇백억의 빚을 지는 것만 같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액수의 사업이나 이런 게 아닌 것 같은 거야. 치킨집은 딱 뭔가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명확해 보이고 실패했을 때 리스크도 되게 명확해 보이는데 스타트업은 알지 못하는 리스크가 존재할 것만 같거든. 근데 실제로 파고 들어가서 보면 알지 못하는 그런 리스크, 보이지 않는 리스크는 없어. 내 인건비를 투자해가지고 0에서 1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서 실패해봤자 다시 0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리하게 뭐 기업 대출 받아가지고 뭐 인건비 주고 이런 행동만 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또 스타트업을 더더욱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제도도 존재하죠. 스타트업 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 정부 지원금. 그리고 우리 창립 콘텐츠 하면서 얘기했었잖아. 투자. 성장세 잘 보이고 될 것 같으면 돈을 그렇게 막 준단 말이야. 정부에서 공짜로 주고 투자사에서 돈을 투자해줘. 치킨집 좀 이렇게 잘 돼. 어디서 투자 받을 수 있어요? 대출은 받을 수 있죠. 자영업자 대출. 이거 갚아야 되는 돈. 정부 지원금 갚지 않아도 되는 돈. 내 성장을 위해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 그야말로 정부 지원금이 존재한단 말이죠. 쇼핑몰 가능합니까? 쇼핑몰 그냥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거 이거 정부 지원금 받고 투자 받을 수 있어요? 일정 규모 안 되면 안 돼. 거래액이 몇백억은 쌓여야 아니면 뭐 이렇게 독립적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뭐 이렇게 해야 이커머스 플랫폼이라고 하면서 이제 투자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일반 셀러들은 그거 못 한단 말이에요. 내 인건비를 투자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리스크가 0인데 여기서 반응이 보이면 공짜로 주는 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도 존재하고 더 잘 되라고 투자해주는 투자금도 존재하네. 그럼 이것들을 봤을 때 너무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자, 다시 치킨집 vs 쇼핑몰 vs 스타트업. 스타트업. 너무 마지못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게 왜 이게 완벽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지? 내 마음이? 느껴졌어. 근데 너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항상 내 맨 몸뚱이 가지고 시작을 해서 작은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단계 왔다 보니까 저는 스타트업이 위험하다고 하는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겠어. 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일수록 제대로 스타트업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치킨집과 쇼핑몰과 스타트업을 고민하는 분들 중에 이 얘기가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아무튼 정리하자면 인풋 대비 아웃풋을 기준으로 리스크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의 구조인 거야.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건 리스크가 그만큼 낮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치킨집을 하시는 분들의 성장이 뭐 막혀있거나 쇼핑몰이 막혀있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두려워서 위험해 보이고 어려워서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반대로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스타트업 쪽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많은 얘기를 했어요. 다시 질문할게요. 치킨집 쇼핑몰 스타트업 중에 어떤 것을 창업하시겠습니까? 쇼핑몰? 에이씨 하지마.